만약에 토지가 300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상속하게 되면은 한 136억 정도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베이커리 카페를 10년간 운영하고 이제 만약에 가업 상속 공제를 이용하게 되면 상속세가 0원입니다. 136억 원이 차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 동기입니다. 넓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수도권 외곽에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고요. 안녕하세요. 노세부부의 남편 세무사 김재우 세무사입니다. 수년 전부터 수도권 외곽지에 가면 대형 카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주차장도 넓고 정원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빵도 팔고 이제 커피도 팔고 이런 카페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카페가 생긴 이유들이 가업 상속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2026년 1월 25일에 국세청에서 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 베이커리 카페를 세운 이 사업장들 실태 조사하겠다고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실태 조사가 왜 시작됐냐면, 가업 상속 공제라는 그 공제 혜택, 생각보다 굉장히 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베이커리 카페들이 많이 생겼는데, 조세법에는 큰 줄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와 실질 과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법에 의거해서 이제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해당하는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 과세주의 원칙 이라고 해서 법률에는 해당하지만 실제 운영 형태, 형식만 갖추고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지 않은 곳들이 이제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현미경을 들이밀고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취지로 실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카페를 실제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국세청이 바라보는 관점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업종 위장 여부가 있습니다. 업종 위장 여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커피 전문점인데 베이커리 카페에 형식만 갖춘 것은 아닌지. 두 번째, 사업용 자산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용 자산 여부라는 것은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가업 승계 자체가 사업용 자산만 가능한데요. 그 사업용 자산,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어 놓고 토지 위에 실제 그 경영하시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전원주택이라든지 사적 사용을 하고 업무 무관 자산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 사업주가 누군지를 보는 것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그 가업을 운영을 했을 때 18세 이상의 자녀가 그 가업 승계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가 운영하지 않고 자녀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업 상속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족법인 같은 경우, 상속이나 증여를 위해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게 되는데, 가족법인 형식을 통해서 부모의 실질 경영, 부모가 10년 이상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한 다음에 상속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 그 부모가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업상속 공제가 일어나진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조사하겠다라고 이제 국세청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후관리까지 간 업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의 요건이 필요한데 베이커리 카페가 만들어진 게 아직 10년 차가 된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속공제가 일어나는 곳은 많이 없어서 사후관리 요건까지는 아직까지는 들여다보지는 않겠으나, 가업상속 공제가 실제 일어나는 수 있는 그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이번의 핵심 쟁점입니다. 수도권 외곽이나 혹은 약간 강릉 이런 관광지에도 간혹 엄청 큰 카페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 이런 데도 많고. 네, 맞아요. 왜 굳이 대형 카페를 차려서 이렇게 가업승계가 되는 그 과정이 왜 일어나는지.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게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상속세나 증여세 세율이 동일합니다. 10%부터 누진과세율로 50%까지 세율이 매겨지게 되는데, 30억만 초과되면 이제 50%의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산이 많거나 이제 토지나 건물들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이나 증여세가 상당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업상속 공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가업상속 공제에는 업종 요건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실태조사에서 바라보는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이 업종이 위배되지 않는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요즘에 청년분들이 많이 창업하는 게 카페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청년 창업세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가업 상속 공제에 해당하는 업종에는 카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에 해당하는 베이커리,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형식으로 두고 그 안에서 음료를 추가적으로 팔면서 형식은 베이커리 카페처럼 보이나 실질은 카페로 운영되진 않는지가 이번에 가장 핵심 쟁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형 카페 가면 꼭 빵을 만들면서 판매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커피 전문점에서 빵을 파는 것과
제과점에서 커피를 파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세액공제 혜택, 세액 감면 혜택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커피 전문점에서 빵을 파는 것, 소위 빵을 떼와서 판매하는 것은 창업감면이나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업종이 커피 판매, 음료 판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이커리를 운영하시게 되면 제조업, 제과는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조업은 창업감면이라든지 아니면 가업상속공제 관련한 감면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고 빵을 먹게 되면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료도 같이 판매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업종에 해당 요건을 맞춘 다음에 상속공제를 통해서 큰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국세청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시한 그런 국세청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시가 나와 있냐면, 만약에 토지가 300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상속하게 되면은 한 136억 정도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베이커리 카페를 10년간 운영하고 이제 만약에 가업상속 공제를 이용하게 되면 상속세가 0원입니다. 136억 원이 차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 동기입니다. 아무래도 상속세율이 너무 높고 크게 나오기 때문에 목적은 절세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거겠지만 이제 회피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지만 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 형식만 갖춘 사업장을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물은 60평이고 토지는 500평인데 그 토지 위에 전원주택이 있는 겁니다. 전원주택까지도 사업용 자산으로 봐야 될까요? 그 전원주택은 누가 사용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70대 부친 명의의 베이커리 카페인데 자녀는 이 베이커리 카페 개업 직전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은 자녀가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가업상속 공제 요건에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운영을 했을 때부터 이제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 실제 운영을 부모가 하지 않고 자녀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세청은 궁금해 하겠죠. 이 베이커리 카페의 실제 경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다는 것이 이번에 핵심 취지입니다. 왜 하필 수도권에, 그것도 외곽에 대형으로 네. 베이커리가 가능한 카페를 왜 하필 그렇게 된 건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넓은 토지가 있어요. 넓은 토지가 수도권이 비쌀까요? 수도권 외곽이 비쌀까요? 당연히 수도권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저렴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 넓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수도권 외곽에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 넓은 토지에 부수토지라고 해서 만약에 사업용으로 쓰는 건물이 있어요. 베이커리 카페 건물을 짓고 그 주변의 주차장 용지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주차장 용지를 넘어서서 남는 토지가 있으면 만약에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가족들이 살 집을 지어놓을 수도 있고, 그거는 사적 사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제조업이라는 외형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업종 요건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커피 전문점이 아닌 제과점, 주업종으로는 제조업을 통해서 업종 요건을 형식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 가업상속 공제를 받겠다라는 게 핵심 취지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사업이라는 게 장사가 잘 돼서 이윤을 남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베이커리 카페의 최초 취지는 가업상속 공제를 위한 업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토대로 해서 거액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했다는 것이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 소명 요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조사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공표를 해놓은 거죠. 그 카페들이 도대체 네.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일단 크게는 두 가지, 이제 법인의 경우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창업 감면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수도권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34세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34세 이하인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감면 혜택을 100%를 받게 됩니다. 얼마 동안? 5년 동안 받게 돼요. 그 말인즉슨 개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당연히 34세가 넘어가겠죠. 근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34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베이커리 카페처럼 좀 큰 규모의 사업체라고 한다면 이것도 세금 혜택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초기에 창업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 창업 초기부터 5년간 창업 감면을 통해서 자금 확보 그리고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일단은 핵심 쟁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 사업자에만 해당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창업을 법인으로 했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였는데 법인으로 전환을 했다면 가업승계 증여특례라는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법인이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가 한 43.8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게 되면 9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세율이 10%에서 50% 누진과세고 30억 원만 넘어가도 50%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데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통해서 법인의 자산이 주식화가 되어서 그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되면 10억까지는 0원, 10억을 초과하고 120억 원까지는 10%의 저율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통해서 적은 세금으로 자녀에게 법인의 주식을 승계할 수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일단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을 했고요. 10년 이상 또는 가업기간의 50% 이상 그 부모가 대표이사였고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는 가업상속 개시일에 18세 이상의 자녀가 가업에 그 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종사했는지 여부만 충족이 된다면 최소 300억 원, 20년이 넘어가면 400억 원, 30년이 넘어가면 최대 6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에는 현재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사후관리 요건에는 지분요건, 가업요건, 업종요건, 고용요건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5년 동안 유지하지 못한다면 다시 일반 상속으로 전환돼서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좀 부담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이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초기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와 형태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세무사와 협의와 상담을 통해서 잘 준비하시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 유지를 해오셨든 조금 미흡했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매출 구조를 명확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시더라도 분명히 그 안에서 음료를 같이 판매하고 계실 텐데 주 업종에 따라서 갈 수는 있겠지만 제과 매출과 음료 매출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업종과 부업종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구분기장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음료 따로 빵 따로 계산하는 데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포스기에서 아예 그렇게 따로 계산을 하게 되면 매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중요하고요. 이전에 많이 우후죽순 생겨났었던 베이커리 카페들이 구분기장이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추후에 소명할 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부수 토지를 관리하는 건데요. 사업장에 포함된 토지 위에 사적으로 사용되는 무언가가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가업상속공제는 업무무관자산, 비사업용 토지 등들은 가업상속공제에 해당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임대를 준 구역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살 목적으로 지은 어떤 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가 되거나 아니면 전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표자의 실제 경영을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대표자의 급여라든지 대표자가 실제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한 이력이나 증거들이 있는지를 나중에 이제 소명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가업상속공제가 일어난 뒤에도 5년 동안은 이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라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분요건, 가업요건, 업종요건
요건, 고용 요건, 이 4가지 요건은 꼭 충족시켜 주셔서 가업상속 공제 요건에 위배되지 않아서 큰 절세 효과도 누리고 온전히 가업이 잘 유지가 되어서 모든 측면에서 대표님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이커리 카페 실태 조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주말마다 자주 가잖아요. 저도 노무사님과 베이커리 카페를 자주 갔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 때마다 여기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 상속세를 얼마나 공제를 받을까? 고용유지 조건을 잘 맞추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알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자주 가시잖아요. 주말마다. 이런 관점으로 한 번쯤 보시고 관심들이 모여서 국세청에서도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되고 저희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유용한 공간이 되고 국가적으로는 가업이 이어진다는, 유지된다는 굉장히 좋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3박자가 다 충족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노세부부의 남편 김재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